위넨 근교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3학년을 가르치는 클라라. 슈미트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했다. 28세의 그녀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5년째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금발의 단정한 머리와 온화한 미소를 가진 클라라는 학부모들과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교사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급한 전화 한 통이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흔들어 놓았다. 클라라 아빠가 너무 아파해요. 아버지 프란츠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다. 65세의 프란츠 슈미트는 클라라가 어릴 때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운 자상한 아버지였다. 은퇴한 기계공인 그는 평소 건강에 자신했지만 지난 며칠간 극심한 치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클라라는 즉시 수업을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과 부은 뺨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다. 아빠,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가장 가까운 공공병원의 치과는 예약이 3개월 후에나 가능했다. 응급실에서는 진통제만 처방해주며 전문 치과를 찾아가라고 했다. 민간 치과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평판 좋은 곳들은 역시 몇 주를 기다려야 했다. 독일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답답할 줄 몰랐어요. 클라라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 민간 치과를 예약했지만 그마저도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 아버지는 강한 진통제에 의존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클라라는 밤늦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성공한 딸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치통 하나도 즉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현실이 무력했다. 독일의 탄탄한 사회보장제도도 자신의 경제적 능력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왜 이렇게 간단한 치료가 이렇게 어려운 거지? 그녀는 창밖의 미넨 야경을 바라보며 자문했다. 일주일 후 아버지의 치료가 겨우 마무리된 어느 금요일 저녁 동료 교사 요한나가 클라라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요한나는 클라라와 같은 학교에서 6학년을 가르치는 30대 초반의 활발한 여성으로 최근 약혼을 발표한 상태였다. 클라라,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 기분 전환이 필요해. 우리 약혼자 마르쿠스와 그의 친구들도 올 거야. 클라라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요한나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어 결국 참석하기로 했다. 윈헨 중심가의 아늑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열린 저녁 식사에는 요한나와 그녀의 약혼자 마르쿠스 그리고 2명의 남성이 더 있었다. 클라라, 소개할게. 이쪽은 이지훈이야. 한국에서 온 치과 의사거든. 클라라의 시선이 마르쿠스 옆에 앉은 동양인 남성에게 향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그는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완벽에 가까운 독일어로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 씨. 이지훈입니다. 마르쿠스에게 클라라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독일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지훈은 웃으며 설명했다. 베를린 의대에서 공부했거든요.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치과를 개업했는데 가끔 독일에 출장을 와요. 의료장비 관련 일 때문에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클라라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다. 요한나가 최근 클라라가 겪은 일을 설명하자 지훈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독일 의료 시스템의 장점도 많지만 대기 시간 문제는 확실히 있죠. 한국은 어떤가요? 클라라가 호기심으로 물었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한국은 정말 달라요. 치과 같은 경우는 당일 예약도 가능하고 비용도 독일보다 훨씬 저렴해요. 제가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데 독일인 환자들도 종종 와요. 치료비가 독일의 절반 정도거든요. 정말요? 클라라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네, 그리고 기술 수준도 높아요.
MRI, CT 같은 최신 장비들이 거의 모든 병원에 있고 예약하면 바로 검사받을 수 있어요. 독일처럼 몇 달씩 기다릴 필요가 없죠. 지훈은 계속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의 포괄적인 혜택, 24시간 응급실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서비스에 대해. 클라라는 마치 다른 세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한국에 놀러 오세요. 의료 관광으로도 좋고 그냥 여행으로도 좋고요. 지훈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클라라는 지훈과 나눈 대화를 계속 떠올렸다. 단순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의 진지하고 따뜻한 태도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훈과의 만남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클라라는 그와의 대화를 잊을 수 없었다. 명함을 책상 위에 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곤 했다. 마침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버지도 최근에 치통 경험 후 건강에 더 신경 쓰고 싶어 했다. 아빠, 혹시 한국 여행 어떠세요? 프란츠는 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다. 한국? 갑자기 왜? 클라라는 지훈과의 만남과 그가 들려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프란츠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치과 의사 친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요한나의 약혼자가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다른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아빠. 결국 부녀는 2주간의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 클라라는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연락했고 그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우연히도 그 시기에 그 역시 독일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다. 7월의 어느 화요일 뮌헨 공항에서 클라라와 프란츠는 지훈과 다시 만났다. 공항에서 만난 지훈은 여행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신사적이고 친근했다. 정말 한국에 오시는군요. 환영합니다. 지훈의 환한 미소가 클라라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지훈은 한국 문화와 서울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김치, 불고기, 한국어 기초 표현들부터 지하철 이용법, 쇼핑 장소까지. 클라라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클라라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다. 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와, 정말 깔끔하네요. 프란츠도 감탄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훈이 웃으며 답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클라라는 계속 감탄사를 연발했다. 고층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 넓은 한강, 그리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내일 아버님 검진 예약을 해뒀어요. 제 병원에서 전체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실 수 있고 필요하면 다른 검사도 가능해요. 지훈의 병원은 강남의 한 의료 빌딩 3층에 있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최신 장비들을 보며 프란츠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이 모든 장비가 다 사용 가능한 거예요? 네, 당연하죠. CT는 지금 바로 찍을 수 있고 결과도 10분이면 나와요. 실제로 프란츠의 검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전체 구강 검진, CT 촬영, 그리고 간단한 스케일링까지 2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났다. 비용도 독일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아빠, 어떠세요? 믿을 수 없어. 독일에서 이런 검진을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리고 비용도 훨씬 비쌌을 텐데. 그날 저녁 지훈은 부녀를 홍대로 안내했다. 젊음이 넘치는 거리의 활기, 다양한 음식점들, 그리고 밤늦까지 이어지는 문화에 클라라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한국은 정말 24시간 살아있는 도시네요. 맞아요.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해요. 언제든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클라라와 프란츠는 본격적인 한국 문화 체험에 나섰다. 지훈은 바쁜 진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직접 가이드 역할을 해주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다.
조선 왕조의 웅장한 궁궐을 보며 클라라는 한국의 깊은 역사에 감탄했다. 특히 근위병 교대식을 보며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독일의 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이네요. 클라라가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을 보며 말했다. 한복도 체험해 보실래요? 지훈의 제안에 클라라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아버지와 함께 한복을 입고 궁궐을 산책했다. 한복을 입은 클라라의 모습을 본 지훈은 잠시 넋을 잃을 정도였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지훈의 진심 어린 칭찬에 클라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둘째 날에는 명동과 동대문을 구경했다. 쇼핑의 천국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클라라는 한국 화장품과 패션에 푹 빠졌다. 특히 한국 화장품의 품질과 가격에 놀라워했다. 독일에서 이런 제품을 사려면 2배는 비쌀 거예요. 저녁에는 지훈의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치과의사인 김민준, 변호사인 박소영, 그리고 IT 회사에서 일하는 이상호까지. 30대 초중반의 이들은 모두 따뜻하고 친근하게 클라라와 프란츠를 맞아주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소영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다.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 클라라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자 모두 박수를 쳤다. 그날 밤은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치맥 문화를 체험했다. 한강공원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클라라에게는 너무나 새로웠다. 독일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어요. 공원에서 밤에 술을 마시는 건 금지되어 있거든요. 한국은 자유로워요. 물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요. 민준이 설명했다. 셋째 날에는 좀 더 도전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이 불닭볶음면을 소개한 것이다. 이거 정말 매워요. 독일 사람들이 먹기엔.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프란츠가 먼저 도전장을 냈다. 나 젊었을 때 인도 음식도 잘 먹었어. 결과는 처참했다. 프란츠는 첫 젓가락질 후 즉시 우유를 찾았고 클라라도 매운맛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 경험이 오히려 모두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된 거예요. 상우가 웃으며 말했다. 넷째 날 저녁 지훈의 친구들과 함께한 한국식 술자리는 클라라에게 특별한 경험이었다. 한국의 회식 문화,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빨리 친해지기 어려운데. 클라라가 소영에게 말했다. 우리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마음을 열면 가족처럼 지내는 거죠. 소영이 설명했다. 그날 밤 클라라는 호텔 침대에 누워 지난 며칠을 돌아보았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지훈이 있었다. 한국에서의 5일째 밤 클라라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내일 모레면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상한 아쉬움이 몰려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 그 마음의 원인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지훈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지훈이 보여준 세심한 배려와 따뜻함이 클라라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단순히 친절한 가이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와 아버지를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었다. 그의 진료하는 모습을 보며 전문성에 감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다. 그녀는 독일에서 안정적인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지훈은 한국에서 성공적인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달랐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클라라와 프란츠를 엔서울타워로 안내했다.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클라라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이 모든 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정말 역동적인 도시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훈이 말하다가 멈췄다. 클라라의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었기 때문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클라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모레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아쉬워요. 저도, 저도 그래요.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프란체는 멀리서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었다. 클라라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처음 미넨에서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 방문을 권유한 것도 있어요. 클라라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저도,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클라라가 대신 말했다. 그날 저녁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지훈의 친구들은 클라라와 프란츠를 위해 작은 환송회를 열어주었다. 소영이 준비한 선물과 민준이 쓴 한국어 편지에 클라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꼭 다시 한국에 오세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상호의 말에 클라라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훈과 클라라는 한강공원에서 잠시 걸었다. 아버지는 먼저 호텔로 가고 두 사람만 남았다. 클라라, 마지막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네. 이번 만남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 중 하나였어요. 클라라는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요동쳤다. 저도 그래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보고 싶어요. 거리도 문화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클라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독일에서의 안정적인 삶, 한국에서 느낀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지훈에 대한 감정. 지훈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해요. 직업도, 언어도, 가족도. 알아요. 저도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클라라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지훈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그녀는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느꼈다. 독일로 돌아온 클라라는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꾸만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떠올랐다. 클라라, 한국 여행 어땠어? 요한나가 궁금해했다. 정말 인생이 바뀔 뻔했어. 클라라의 대답에 요한나는 눈을 크게 떴다. 뭔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클라라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지훈과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요한나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차 진진한 표정으로 들었다. 정말 그 사람과 사귈 생각이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한편 프란츠는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 치과 치료의 효율성,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본 것이 그를 감동시켰다. 클라라, 그 청년 지훈이 정말 괜찮은 사람 같더구나.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딸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믿을만 했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생각보다 살기 좋은 곳 같고. 클라라는 아버지의 지지에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윈헨 대학교의 한국어 강좌에 등록한 클라라는 일주일에 3번씩 수업을 들었다. 한글의 원리를 배우고 기초 문법을 익히며 간단한 회화를 연습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훈과의 화상통화에서 배운 것을 써보며 점점 실력이 늘었다. 지훈과는 거의 매일 화상통화를 했다. 시차 때문에 클라라는 저녁 시간에, 지훈은 새벽 시간에 통화를 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갔다. 오늘 한국어 수업에서 사랑해요를 배웠어요. 클라라가 수줍게 말했다. 정말요? 그럼 한번 말해보세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해요. 클라라의 서툰 발음에 지훈은 감동했다. 저도 사랑해요, 클라라. 2달 후, 클라라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와 함께 비자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교사로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니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에서 독일어나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 정말 한국으로 올 거야?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준비는 해보고 싶어요. 그러던 중 클라라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다. 요한나의 친구인 엘리자가 한국 여행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엘리자는 클라라와 비슷한 또래의 독일어 교사로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클라라,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 같이 가면 안 될까? 정말? 그럼 아빠도 다시 모시고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2번째 한국 여행이 계획되었다. 이번에는 클라라, 프란츠, 그리고 엘리자까지 총 3명이 함께하는 여행이었다. 지우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곳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부산도 가보시고 제주도도 가면 어때요? 가을이 되어 2번째 한국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클라라가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수 있어서 첫 방문 때보다 훨씬 편했다. 공항에서 지훈을 만났을 때 클라라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보고 싶었어요. 정말 한국어가 늘었네요. 지훈이 감탄했다. 엘리자는 첫 한국 방문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클라라, 왜 진작 말 안 해줬어? 여기 정말 멋진데. 이번 여행에서 클라라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현지인들과의 소통이 가능해졌고 한국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서울의 여러 국제학교를 방문하며 실제 취업 가능성을 탐색했다. 독일어 교사에 대한 수요가 꽤 있어요. 특히 클라라 씨처럼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한 국제학교 교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부산에서였다. 해운대 해변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지훈과 걸었던 저녁 시간이었다. 클라라, 정말 한국으로 올 마음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해봐요, 지훈 씨. 그날 밤 클라라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것이다. 독일로 돌아온 클라라는 본격적인 한국 이주 준비에 들어갔다.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 정리를 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동료들도 클라라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점차 응원해주기 시작했다. 클라라, 정말 대단해. 나는 그런 용기가 없을 것 같은데. 요한나가 감탄했다. 무서워요.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클라라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이번에는 일방향 티켓이었다. 프란츠는 딸을 공항까지 배웅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딸,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는 언제든 내 편이야. 아빠도 곧 한국에 놀러 오세요. 약속해요. 인천공항에서 클라라를 맞이한 지훈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마침내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과 클라라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정말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우리 클라라. 클라라가 정착할 곳은 강남구의 작은 원룸이었다. 지훈이 미리 구해준 곳으로 그의 병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었다. 작지만 깔끔하고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완벽해요. 정말 감사해요.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다. 클라라는 한국의 일상생활에 익숙해지는데 집중했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외국인 등록증 발급 등 필수적인 일들을 처리했다. 지훈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지만 언어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2번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취업 활동을 시작했다.
이전에 방문했던 국제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독일어와 영어를 가르칠 교사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면접 당일 클라라는 긴장했지만 자신감을 갖고 임했다. 독일에서의 교육 경험, 한국어 실력, 그리고 두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어필했다. 클라라 선생님의 경험은 저희 학교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독일식 교육 방법론에 대한 경험이 귀중해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일주일 후 합격 소식이 왔다. 클라라는 그 소식을 지훈에게 가장 먼저 알렸다.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지훈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새 학교에서의 첫날은 도전적이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학생들의 특성,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 등 모든 것이 새로웠다. 하지만 클라라는 점차 적응해 갔다. 독일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세요? 동료 교사들이 호기심을 보였다. 클라라는 독일의 토론 중심 수업,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 방법 등을 소개했다. 한국 교사들도 매우 관심을 보였고 서로의 교육 방식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클라라는 한국 생활에 거의 적응했다. 학교에서는 인정받는 교사가 되었고 지훈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지훈의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며 한국에서의 사회적 관계도 넓혀갔다. 클라라 선생님, 정말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어느 날 클라라는 지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지훈 씨, 우리 아빠를 한국으로 초대하면 어때요? 이번에는 더 오래 계시도록 해서.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님도 한국을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프란츠의 세 번째 한국 방문이 계획되었다. 이번에는 한 달간의 장기 체류였다. 프란츠의 세 번째 한국 방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클라라가 유창한 한국어로 일상생활을 하고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클라라가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프란츠가 지훈에게 말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클라라가 이렇게 용기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님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프란츠는 한국에서의 한 달 동안 지훈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훈의 진료 모습을 보고 그의 가족과도 만나며 딸의 미래 남편감으로서 그를 더 깊이 알아갔다. 지훈의 부모님과의 만남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클라라를 위해 특별히 독일 요리를 준비했고 아버지는 독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클라라가 정말 좋은 아이예요. 지훈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서툰 영어로 말했다. 저야말로 지훈이 같은 좋은 청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란츠가 답했다. 프란츠가 독일로 돌아간 후 지훈과 클라라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1년간의 한국 생활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함께 미래를 설계할 준비가 되었다. 어느 봄날 저녁 지훈은 클라라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함께 걸었던 그 장소였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클라라, 1년 전 처음 여기 왔을 때 기억나요? 물론이죠. 그때 얼마나 망설였는지. 그때 당신이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꿈 같았거든요. 지훈은 잠시 멈춰 서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클라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클라라,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클라라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지훈의 친구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민준, 소영, 상우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드디어 우리 다 언제인지 알고 있었어. 소영이 기뻐했다.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클라라는 큰 결혼식보다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원했다. 독일에서 프란츠와 요한나, 엘리자가 왔고 한국에서는 지훈의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했다. 결혼식은 서울의 한 작은 채플에서 열렸다. 클라라는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었고 두 나라의 전통을 모두 담은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나라, 두 문화가 하나로 만나는 아름다운 순간을 목격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보낸 일주일은 두 사람에게 완벽한 시작이었다.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됐네요. 클라라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클라라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다. 임신이었다. 두 사람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크게 기뻐했다. 아빠,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클라라가 독일의 아버지에게 화상통화로 소식을 전했다. 정말? 오, 세상에. 얼른 한국에 가야겠구나. 프란츠의 기쁨이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임신 5개월에 접어들면서 클라라와 지훈은 아기방을 꾸미기 시작했다. 한국과 독일의 문화를 모두 담은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여기에는 독일 동화책들을 두고 저기에는 한국 전래동화를 두면 어때요? 클라라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아이는 두 언어, 두 문화를 모두 배우는 거죠. 그 즈음 프란츠에게서 중요한 결정이 담긴 전화가 왔다. 클라라, 아빠도 한국으로 이주하려고 해. 정말요? 아빠가? 내가 없으니 독일이 너무 쓸쓸해. 그리고 손자도 태어나는데 곁에서 지켜보고 싶어. 프란츠의 한국 이주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독일에서의 정리를 마치고 한국에서 거주할 곳을 찾았다. 클라라와 지훈의 집에서 도보 15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였다. 이제 정말 가족이 다 한국에 모였네요. 지훈이 감동했다. 한편 클라라는 학교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독일 마이너스 한국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두 나라의 교육 방식을 접목시켜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드는 일이었다. 클라라,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해 본 분이니까요. 교장 선생님이 격려했다.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과 독일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는 교육, 철학이 잘 조화를 이뤘다. 클라라는 이 성과를 인정받아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우리 클라라가 한국 교육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훈이 자랑스러워했다.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클라라는 요한나와 엘리자의 한국 방문을 받았다. 두 친구는 임신한 클라라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클라라, 정말 행복해 보여. 한국으로 온 게 최고의 결정이었네. 요한나가 말했다. 맞아. 우리도 부러워. 엘리자가 농담했다. 그들과 함께 보낸 일주일은 클라라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독일 친구들이 한국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직접 보고 인정해주는 것이 큰 의미였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양가 부모님들의 설렘도 커졌다. 지훈의 부모님은 전통 육아용품들을 준비했고 프란츠는 독일에서 가져온 특별한 선물들을 준비했다. 우리 손자가 태어나면 독일어도 가르쳐줘야지. 프란츠가 웃으며 말했다. 한국어도 잊으면 안 되고요. 지훈의 어머니가 답했다. 어느 날 저녁 클라라는 지훈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지난 2년을 돌아보았다. 정말 꿈 같아요. 2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아버님의 치통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제 우리 아이도 곧 태어나고.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2024년 가을 클라라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소피아 이민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아기는 엄마의 금발과 아빠의 검은 눈동자를 닮은 아름다운 아이였다. 병원에서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클라라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지난 여정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기도 했다.
우리 소피아. 지훈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이고 민정은 현명하고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두 나라의 좋은 의미를 모두 담았어요. 클라라가 설명했다. 양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손녀를 보자마자 완전히 녹아버렸다. 프란츠는 독일어로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지훈의 부모님은 한국 전래동요를 들려주었다. 소피아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클라라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었다. 국제교육과정 개발팀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클라라 선생님의 독일 마이너스 한국 융합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들에서도 도입하고 싶어 해요. 이제 더 큰 역할을 맡아주세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클라라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자신의 경험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다. 한편 지훈의 치과도 번창하고 있었다. 특히 독일인을 비롯한 유럽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독일어 가능 치과로 유명해졌다. 클라라가 때때로 통역을 도와주면서 부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도 아름다웠다. 우리 병원에 독일인 환자들이 정말 많이 와요. 클라라 덕분이에요. 지훈이 감사해했다. 프란츠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배우고 태극권도 익히며 한국 할아버지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다. 간단한 한국어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손녀와 대화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소피아가 한국어로 말하면 프란츠는 독일어로 답했다. 소피아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독일어, 영어를 모두 배우며 자라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는 한국어로, 할아버지와는 독일어로, 부모님과는 상황에 따라 두 언어를 섞어서 사용했다. 2025년 봄 클라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두 개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에서 한국으로의 여정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라가 출판사 편집자에게 말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한국에 관심 있는 독일인들과 국제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클라라는 소피아를 재우고 지훈과 함께 발코니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3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같은 장면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 가끔 믿어지지 않아요. 아빠의 치통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인생이 참 신기해요. 작은 것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지훈 씨, 후회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클라라 씨는요? 저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모든 경험이. 그들은 조용히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다. 한강이 반짝이고 수많은 불빛들이 살아 숨쉬는 이 도시가 이제는 진정한 고향이 되었다. 클라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고향이라는 것이 태어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꿈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진정한 고향이다. 다음 날, 클라라는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에는 한국 마이너스 독일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계획이었다. 독일의 여러 학교들과 자매 결연을 맺어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다. 클라라 선생님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두 나라를 모두 깊이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동료 교사가 말했다. 저도 정말 기대돼요. 더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오후 클라라는 소피아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후 프란츠의 집을 방문했다. 할아버지는 손녀와 함께 독일어 그림책을 읽고 있었다. 할아버지, 소피아가 독일어를 정말 잘해요. 발음이 완벽해요. 클라라가 감탄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 세계 언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사하다니. 프란츠가 자랑스러워했다. 저녁에는 지훈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매주 한 번씩 갖는 가족 모임이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가족이 된 이들의 시간이었다. 소피아야, 할머니가 전통놀이 하나 가르쳐 줄까? 지훈의 어머니가 말했다. 네. 소피아가 한국어로 대답했다. 이런 순간들이 클라라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 아이를 함께 키우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한 달 후, 클라라의 책 2개의 고향이 독일에서도 출간되었다. 독일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몇몇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독일 방송국 기자가 화상 인터뷰에서 물었다.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것은 두려웠지만 그만큼 보상도 컸어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따뜻함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한 번 마음을 열면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역동적인 사회도 매력적이고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독일에서 한국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연락이 왔다. 클라라는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답하며 도움을 주었다. 2025년 여름, 특별한 손님이 한국을 찾았다. 요한나와 마르쿠스가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온 것이다. 클라라는 그들을 위해 완벽한 여행 계획을 세웠다. 클라라, 너 정말 한국 관광 가이드 해도 되겠어. 요한나가 웃으며 말했다. 2년 전 지훈이 우리를 안내해 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안내하는 차례죠. 요한나와 마르쿠스는 클라라의 한국 생활을 직접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소피아가 세계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에 놀라워했다. 소피아는 정말 국제적인 아이로 자라겠어. 마르쿠스가 감탄했다. 그게 저희 목표예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해 가을, 클라라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이번에는 아들일까 딸일까? 지훈이 기뻐하며 물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프란츠는 2번째 손자 소식에 더욱 기뻐했다. 이제 정말 한국에 뿌리를 내린 기분이야. 겨울이 되어 클라라는 한국에서의 3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일상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다. 학교에서는 클라라의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다른 국제 학교들에서도 도입을 원했고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클라라 선생님, 이제 한국 교육계의 중요한 인물이 되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과분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어느 날 저녁 클라라는 소피아를 재우고 지훈과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클라라가 물었다. 글쎄요. 아이들이 더 크고 우리도 더 나이가 들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세계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삶 자체가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니까요. 새해가 밝았다. 2026년 클라라의 한국 생활 4년째가 시작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한국은 더 이상 새로운 나라가 아니었다. 완전한 고향이었다. 어느 날 아침 클라라는 소피아와 함께 산책을 하며 생각했다. 아버지의 치통이라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엄마, 저기 예쁜 꽃. 소피아가 한국어로 말하며 벚꽃을 가리켰다. 정말 예쁘다, 소피아야. 클라라가 독일어로 답했다. 그 순간 클라라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취나 완벽한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평범한 순간들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클라라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곧 태어날 둘째 아이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하고 오늘 오후에는 독일에서 온 교육 관련 방문단을 만나는 일정도 있었다.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두 개의 고향. 클라라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그녀에게는 정말로 두 개의 고향이 있었다. 태어나고 자란 독일, 그리고 사랑과 가족을 찾은 한국.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그녀의 일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클라라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